자, 안녕하십니까, 홍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키다 프런지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프런지소에 대한 이제 명칭, 그리고 작동 방법, 원리, 이런 거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런지소는 배당기를 가지고 계신 공방에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장비 중에 하나예요. 프런지소는 우리가 이제 일반 장비들은 부재를 손으로다 들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단을 하고 자르기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프런지소는 바닥에다 그대로 놓고 또는 상판에다 올려놓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특히 이제 높은 거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 48짜리 원장, 36짜리 원장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런지소는 다른 장비에 비해서 목공 장비 중에서 아마 등치는 작지만 사용 방법이, 버튼이 가장 많은 장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작동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상품을 주문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드 케이스에 옵니다. 하드 케이스에 오는데, 하드 케이스 속에는 집진포가 들어있어요. 집진포는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건지 없어서 타사 제품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가 필요한데, 타사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프런지소인데 장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물은 요 가이드레일, 보조 가이드레일이에요. 요게 하나 들어있고, 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레일이 하나 들어있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집진포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장비, 요게 이제 전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장비가 있어요. 필수로 요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이 마키다 제품은 1m, 1.5m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두 개를 사시면 그러니까 원장 48짜리 원장 2m 44짜리를 갖다 이제 한 번에 자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요거 1m 50짜리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서 사실 1m 50이면은 그 여유롭게 재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런지소가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m 40을 하기 위해서는 2m 50짜리, 그러니까 1m짜리 하나, 1m 50짜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작업을 할 때 1m 50만 가지고도 2m 40짜리, 44짜리를 갖다가 재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있으면 좋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연장 킷이 따로 있어요. 연장 킷을 껴서 다 별매품입니다. 뒤에는 논슬립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부재에서 이제 떨어지질 않습니다. 잘 미끄러지질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게 전용 클램프입니다. 전용 클램프는 우리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부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이따 작업을 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클램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약간 숙달이 되면은 사실상 그닥지 필요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품을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을 알기 전에 이게 날 스펙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날 크기가 165mm예요. 165mm. 6인치 2분의 1, 6인치 반이고, 작업 능력은 90도로다가 이렇게 직진으로 내려갔을 때 54mm, 45도로 했을 때는 40mm, 최대 깊이가 40mm. 그 다음에 베벨각이 최고각이 이제 48도예요. 48도인데 48도로 했을 때는 38mm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약 한 5kg 내외, 5kg 안 됩니다. 5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벨 컷을 할 때는 요게 이제 48도까지 되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2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동작 버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안전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안전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질 않으면 톱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밑으로. 톱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이걸 누른 다음에 그냥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만이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보면은, 각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이너스 1도부터 48도까지 가능한데, 48도 중에서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양쪽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로 다 요게 이렇게 가 있을 때는 무한대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요게 22.5도로 다 해놨을 때는, 자, 여기를 이제 22.5도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양쪽에 이제 레버를 풀어주고, 딱 제꼈을 때, 요게 딱 22.5도예요. 22.5도가 자동 설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자동 설정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25도보다 더 많이 쓰는 45도는 어떻게 하냐. 여기 45도 버튼이 또 있습니다. 요 45도, 48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45도 쪽으로 누르면은 45도, 이렇게 했을 때는 48도, 45도로 다 이걸 해놓으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눌렀을 때 45도로 자동으로 이렇게 45도까지. 아까는 요걸 22도로 해놨을 때는 22도까지밖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22.5도. 그 다음에 요걸로 이걸 무한대로 놓고 48도. 그 다음에 48도 이상의 각을 설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48도로 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최대 범위 48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톱날의 높이 조절을 하는 건데, 톱날의 높이 조절을 할 때는 이걸 풀러서 톱날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4mm를 하시고 싶으면 54mm 해놓고, 이게 최대한 내려간 거예요. 54mm.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8T를 자른다. 그러면 18T에다가 설정을 하고, 내리면 요거 18T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T인데, 18T, 우리가 이제 가이드 레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이드 레일 두께가 약 4mm가 나와요. 그러니까 4mm를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만약 18T를 자른다 그러면 22mm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 22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 요거는 톱날 락 버튼이에요. 톱날을 교체한다거나 할 때, 톱날을 교체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PM, 속도 조절은 1에서 6까지. 이제 1에서 6이라는 거는 이제 얇은 거를 켤 때는 부하를 덜 받기 위해서 이제 1에, 우드 슬랩이나 이런 거, 이제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6으로 다 놓고, 그래야 이제 부하가 덜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양쪽에 요 레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가이드 레일을 거리를 맞춰 놓고 이렇게 이제 조여주시면은 이 레일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이드 레일이 있으면은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 바닥에 보면 이제 홈이 파져 있죠. 요 홈과 요 홈이 이렇게 맞닿게. 이제 유격이 있죠. 유격이 이렇게 유격이 있을 때는 이쪽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격이 없게 딱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버튼, 요 버튼, 요거는 이제 이래 장착을 했을 때 이탈을 막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놀아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거는 방향은 돌아갑니다. 집진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약에 집진포가 없이 그냥 직접 이렇게 하고 나한테 본인한테 쏘인다 그러면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작점이 이 레일과 같이 똑같이 이르면은 안 돼요. 여기가 잘립니다. 안 잘립니다. 안 잘리니까 레일은 최소한 그래도 한 20cm 이상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톱날이 완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정도 거리는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처음에 이제 이 가이드 레일을 주문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요 고무가 보이죠? 요 고무가 좀 더 길어요. 길어서 처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이걸 첫 작업할 때는 이걸 자르면은 이 레일이 고무가 이만큼 잘라져 나갈 거예요. 그거 겁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히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저같이 말끔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0점 조정이 딱 된 거죠. 이제 지금은 거리를 체크할 때 여기서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바깥 라인에 부재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바깥 라인 플러스 50mm 짜리를 달을 거다 그러면 50mm 플러스 2.5mm 톱날 두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2.5mm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쪽 안쪽 부재를 사용할 거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 끝선에다 맞춰서 50mm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깥선을 활용을 하실 때는 플러스 2.5mm를 항상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톱날 두께를. 그 다음에 안선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재단을 하고자 하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시연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